대한민국이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만나는 팀은 남미의 강호 피파 랭킹 14위 우루과이로 월드컵 2회 우승 경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8번의 맞대결에서 단 1승만 거둔 팀으로 그나마 위안 삼을 만한 점은 그 1승이 최근 맞대결에서 이겼다는 것이다. 우루과이 팀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베테랑과 신예의 완벽한 신구조화인데 포지션별로 경계해야 할 선수를 한번 살펴보겠다. 올 시즌부터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신성 누네스다. 187cm의 장신으로 탄탄한 체격이며 큰 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발을 가졌다. 측면과 중앙으로 가며 동료에게 기회 창출을 할 수 있으며 침투력이 좋아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활동량이 많은지라 상대 수비수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비 실수라도 나오게 된다면 순식간에 박스 안으로 공을 몰고 와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챔피언스리그 김민재가 있는 나폴리와의 대결에서 골을 넣은 바 있다. 누네스뿐만 아니라 우루과이 대표팀 A매치 134경기에 출전해 68골을 넣은 최다 득점자이자 네 번째 월드컵 무대에서는 수아레스도 경계 대상이다. 우루과이의 새로운 황금기를 이끌었던 주역으로 월드컵에서만 통산 7골을 넣은 올타임 넘버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 2010년 남아공 대회 16강전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2골을 넣으며 무너뜨린 바 있다. 리버풀과 바르셀로나 등을 거쳐 현재는 친정팀 나시오날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이 뛰어난 노련한 선수다. 축구 외적으로 경계해야 할 부분은 괴짜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인데 월드컵에서 손으로 슛을 막아버리거나 수비수의 어깨를 물어버린 전리가 있다. 우루과이를 대표하는 스트라이커 카바니도 빼놓을 수 없는데 수아레스와 동갑으로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 날카로운 헤더가 주무기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방심한다면 금방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몸 상태가 썩 좋지 못한 상황이라 경기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 우루과이의 미드필더진을 살펴보면 레알 마드리드 중원의 핵심인 발베르데가 있다. 앞서 언급한 누네스와 함께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선수로 꼽히는데 올 시즌 리그 14경기에 출전해 6골 2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주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이지만 측면 공격수, 측면 수비수 등 어느 포지션도 잘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특정 포지션에 얽매이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플레이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편이다. 활동량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뛰어난 뇌지컬을 바탕으로 킥, 탈압박, 패스, 아주 그냥 그라운드를 뒤집어 놓은 부분. 현재 폼이 극절정에 달한 상태라 이런 선수를 상대해야 한다는 게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친한 동료로 잘 알려진 토트넘의 벤탄쿠르도 경계 대상. 압박이 거센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경합 성공률이 높은 편으로 볼 경합에 굉장히 적극적인 선수이며 전진 드리블을 잘 아는 미드필더. 알베르데와 함께 중원에서 현 시점 가장 폼이 좋은 선수인데 이 두 선수를 자유롭게 놔둔다면 전방에 있는 수아레스나 누네스에게 볼이 쉽게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황인범이나 큰우영이 이 두 선수를 어떻게 마크할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수비진에는 우루과이의 현재이자 미래로 불리는 바르셀로나 소속 아라우호가 있다. 192cm의 91kg으로 굉장한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편. 소속팀에서는 센터백으로 뛰고 있는데 대표팀에서는 우측 윙백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출전하게 된다면 맞대결을 기대해볼 만하다. 다만 아라우호는 지난 9월 허벅지를 다쳐 수술을 한 상태라서 아직까지는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애초에 수술 당시 월드컵에 가지도 못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대표팀에 합류한 것을 보았을 때 회복 속도가 너무나 빠른지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폴리에서 김민지와 동료로 뛰고 있는 올리베라도 주목해볼 만하다. 포지션은 왼쪽 풀백인데 원래 윙어 출신인지라 스피드는 물론이거니와 볼을 다루는 테크닉과 왼발 킥력이 큰 장점이다. 젊기도 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로서 상대적으로 풀백이 빈약한 우리 입장에서 더욱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 그라운드에서는 황희찬과 맞대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두 선수 몸을 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거친 플레이를 자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루과이의 수문장 로체트도 올해 초 지역 예선 4경기 동안 주전 골키퍼로 나서 단 1실점에 그치며 월드컵 본선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한 선수다. 올해 우루과이의 대부분 경기에 선발로 나섰는데 오랜 기간 골문을 지키던 무슬레라를 밀어내며 자연스레 세대 교체가 이뤄진 상황. 지금까지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경계해야 할 선수를 살펴봤다. 상대 라인업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은 둥글고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게 축구의 매력인 만큼 대한민국 대표팀이 2010년 남아공의 서력을 되갚아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대표팀이 카잔의 기적에 이어 카타르의 기적을 써내려가길 기원한다.